안녕하세요. MBTI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무료 MBTI 검사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이 무료 MBTI 검사가 정식 검사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재미로 MBTI 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 검사가 진짜 MBTI 검사가 아니라서 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게 MBTI와 같고 어떤 게 MBTI와 다른지를 알고 있어야 MBTI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16 퍼스널리티스 무료 성격 유형 검사, 대부분 MBTI 검사를 여기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검사는 MBTI 검사가 아닙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료 성격 유형 검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요 밑에도 네리스 타입 익스플로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 어디에도 MBTI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성격 유형을 봤을 때 MBTI의 16가지 유형과 앞자리는 똑같으니까 똑같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MBTI 검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16 퍼스널리티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MBTI 연구소에서는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SBS에서 방송을 했을 때 일단 MBTI와는 상관없는 공인되지 않은 검사라는 걸 얘기를 하셨고요. 또한 여기 16 퍼스널리티에서도 본인들의 검사는 MBTI 검사가 아니라 빅5 유형에 근거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MBTI라는 검사 자체 그리고 그 검사지, 검사 문화 이런 게 모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MBTI 문항을 갖다 쓴다든지 MBTI를 정식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MBTI가 아닌 걸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유튜브에서 스푸스 뉴스를 찾아보시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들은 이제 MBTI가 아니라 빅5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MBTI에는 관련이 없으며 MBTI 저작권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빅5 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MBTI와는 조금 다른 성격 심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빅5에서는 성격을 5가지 요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5가지 요인, 뭔가 느껴지는 게 없으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MBTI는 4가지 선호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 MBTI 검사는 뒤에 하나가 더 붙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빅5에서 말하는 5가지 성격 요인과 숫자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16 퍼스널리티에서 검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오는 과정, 그 결과가 나오는 법칙을 우리는 여기서 조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MBTI는 이 4가지 선호지표를 가지고 어떤 선호가 자신의 선천적인 경향인지를 파악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료 MBTI 검사에서는 5가지가 나오죠. 여기서부터 MBTI 검사와의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MBTI는 에너지 방향에서 2가지, 인식 기능에서 2가지, 판단 기능에서 2가지, 그리고 생활 양식에서 2가지의 선호를 대극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즉, 외향이면 외향, 감각이면 감각, 사고면 사고, 판단이면 판단이지 외향적인 내향 이런 식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16 퍼스널리티의 검사 방법. 이 검사 방법 자체가 MBTI 정식 검사와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무료 MBTI 검사에서는 이렇게 척도 검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 척도 검사로 MBTI 검사를 하게 되면 대극이론이라고 하는 MBTI 개념과는 조금 멀어집니다. 대극이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아까 살펴본 4가지 선호지표가 극에 있다고 설명을 하는 이론입니다. 즉 I와 E 그리고 N과 S처럼 이 2가지의 선호는 서로 양극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척도 방식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동의가 이제 그렇다, 비동의가 아니다인데 여기서 모든 질문에 조금 그렇다를 체크했을 때 이 선호지표 4가지 합치면 8가지가 되죠. 이 모든 유형에 즉 모든 선호에 그렇다라는 것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는 I도 그렇고 E도 그렇고 N도 그렇고 S도 그렇고 그러면 이때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내향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I와 관련된 질문에는 뭐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를 얘기할 것이고 이쪽에는 아니다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나이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I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 환경에 처했을 경우 이 기능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면 거의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결국 이 척도 방식이라는 것은 MBTI와는 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MBTI 정식 검사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MBTI 검사는 양자택일 문항입니다. 즉, 대극 이론과는 아주 적합한 방식입니다. 어떠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 양자택일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이 양자택일을 통해서 그 선호의 분명도가 결정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가능하면 답변 시 중립을 선택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다. 그렇다면 당연히 판단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겠죠. 그렇다면 만약 중립을 선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중립으로 계속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문항의 중립을 선택했더니 ISFP가 나왔네요. 옆에 게이지를 보니 모두 중립으로 했지만 50대 50은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저도 약간 궁금하네요. ISFP가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중립이나 조금 그렇다나 아니다를 많이 체크했을 때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고 우리는 MBTI 실제 정식 검사와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퍼센티지인데요. MBTI는 퍼센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료 MBTI 검사에서 퍼센트라는 개념을 넣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반반이야 혹은 나는 극강이야 극강의 N이야 극강의 E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어중간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어중간하네, 애매해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MBTI는 무슨 이론이다? 대극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신의 선호 말고 다른 선호는 일단은 보진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부분은 이제 심리 기능이라는 파트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오자면 자신의 선호 이것만 보아야지 이렇게 100을 기준으로 두고 마치 내 마음이 100이다. 그리고 이 중에 51%는 내향형이고 49%는 외향형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MBTI 무료 검사 결과의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향형이 100이 나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분은 내향이 0이 됩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모든 게 100이 나오는 사람 이런 걸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극강이라는 말을 많이 쓰길 좋아합니다. 다 100이 나왔다면 극강의 ENTJ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은 뭐 이해할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말 때문에 조금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내향형이 아닌 부분은 다 외향형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 전체 100% 기준은 일단 이건 없어야 합니다. 이분이 내향형이라는 퍼센트 게이지가 조금 길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냥 여기서 끝나야지 나머지를 다 반대선으로 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전체적인 MBTI 이론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식 MBTI 검사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MBTI Q라는 검사를 했을 때 나오는 보고서 중에 한 페이지인데요. MBTI에서는 이렇게 선호 분명도라는 말을 씁니다. 즉, 선호 분명도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선호가 어떤지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자신의 선호만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게이지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봤을 때 이 지수를 양적 수치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까 봤던 무료 MBTI 검사하고 동일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지수는 얼마나 분명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선호가 얼마나 강한지 즉 강하다라는 게 우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이분의 선호 분명도를 보면 내향은 조금 분명하지 않고 감각은 분명하고 감정도 분명하고 판단도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지수에 따라 선호 분명도 범주라는 게 있습니다. 즉 약간, 보통, 분명, 매우 분명을 이 범위를 나누어서 파악을 하게 되는데, 약간에 해당되는 선호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선호가 크게 분명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MBTI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선호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한지를 파악하는 거지, 아까처럼 100을 기준으로 너는 내향이 70이고 외향이 30이야,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나는 7대3 나왔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식 MBTI 검사를 봤을 때 그런 얘기가 왜 다른지는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향형으로 나왔지만 선호 분명도 지수가 1, 아주 낮게 나왔기 때문에 반대 선호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조금 애매하다고 표현하는 건 좀 맞지 않지만, 선호 분명도 지수가 이렇게 낮게 나올 때는 이분이 내향과 외향에 대한 검사 항목에서 일관되게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는 본인이 그때그때마다 다른 상황을 생각해 선택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본인이 정말 I인지 E인지를 헷갈리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서의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료 MBTI 검사에서 5가지 그래프가 100을 기준으로 100분율을 보여준 것과 정식 MBTI 검사에서 선호 분명도 지수는 최고 30까지 나오는데 그 지수를 보여주는 것,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선호 분명도 지수가 어떤 유능, 성숙, 발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발달이 있죠. 발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호가 크게 발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선호가 분명하면 30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극강의 N이야, 나는 극강의 S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MBTI를 그냥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다르게 얘기하자면, 물론 정식 검사를 해야 아실 수는 있겠지만 나는 N, 즉 직관에 대한 선호가 분명해. 즉 직관을 좋아한다. 직관을 사용하는 게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직관이 쩔어, 나는 직관의 능력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MBTI 무료 검사가 정식 검사와는 왜 다르고 이 검사 결과를 보실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MBTI에 몰입하고 진심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MBTI를 무료 검사한 결과를 적어두시는 분이 있는데, 이걸 볼 때마다 그냥 재미로 보시는 분, 근데 재미로 보는데 왜 몰입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이런 MBTI 때문에 문제를 겪거나 혹은 오해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특히 지금 회사에서 MBTI를 요구하거나 어떤 모임에서 MBTI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파악하려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데, 본인들이 MBTI 전문가라면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저 또한 MBTI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냥 사람을 가른다, 편가르고 나눈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본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선 우선 MBTI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진짜 MBTI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MBTI 마스터였고요.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